지난주 전 세계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이 시리즈의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흥미로운 뉴스와 놀라운 일들을 최대한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를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시리즈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살펴볼까요? 중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사실적인 섹스 토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장난감은 인체와 비슷하게 설계되어 부드러움과 모양을 포착합니다. 이러한 섹스 토이의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AI 기술을 사용하여 섹스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첨단 로봇은 인간처럼 모든 종류의 성적 쾌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심지어 신음소리를 내거나 친밀감을 느끼며 개인적인 로맨틱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자친구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러한 섹스 토이와 섹스 로봇에 대한 수요가 생산의 주요 원동력입니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이 결혼할 여성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35년 된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남성과 여성이 미혼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스 토이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들이 왜 그렇게 섹스에 집착하는지 궁금하신가요? 흥미롭게도 섹스 토이의 60%는 실제로 여성이 구매합니다. 노래를 듣거나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처형당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매우 불안하게 들릴 것 같죠? 하지만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2살의 북한 소년이 나만의 노래 1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북한의 혁명사상문화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콘텐츠, 특히 남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 소년의 이름이 다른 나라에 알려지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2022년에 발생했지만 며칠 전 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전 세계가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수백만 개의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그중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만이 1998년에 1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는 두 가지 바이러스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이고 다른 하나는 에이즈라고도 알려진 HIV 바이러스입니다. 에이즈로 인해 지금까지 4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코로나는 백신이 있지만 1980년에 처음 등장한 HIV는 어떨까요? 현재로서는 백신이 없습니다. 2020년에는 68만 명이 HIV/AIDS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 소식은 대부분 무시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3,800만 명이 HIV에 감염될 것입니다. 전 세계 HIV 감염자 중 67%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2위가 어디인지 아세요? 인도입니다. HIV/AIDS에는 많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FDA 승인을 받은 두 가지 약인 트루바다와 데스코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성공률이 100%는 아닙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현재 레나카파비르라는 주사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HIV를 예방하는 백신은 아니지만 이미 HIV에 감염된 사람들을 100%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상 실험을 위해 우간다에서 2,134명의 여성을 선정하여 이 레나카파비르를 투여했습니다. 이 주사를 맞은 사람들 중 HIV 증상이 100%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방식이 같은 두 쌍둥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중 한 명은 25세에 HIV에 감염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이 주사를 맞았습니다. 따라서 HIV에 감염되지 않은 한 명이 90세까지 살면 HIV에 감염된 한 명도 90세까지 살게 됩니다. 이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HIV 감염인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흥미로운 점은 세 가지 약물 모두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사가 WHO의 승인을 받으면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자녀에게 이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필요한 가치를 가르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인생에 어떤 문제나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마하바라타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100배나 더 큰 이야기입니다. 도전입니다. 비크라마디티아의 말로 쓰여진 마하바라타의 전체 이야기는 아마존과 난리 세계 온라인 스토어에서 책과 전자책 형태로 두 부분으로 제공됩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수십 4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이 동영상 아래 설명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도서관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전 세계 여러 국가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부 상황이 이렇지만 인도는 세벡스2를 통해 방위 기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바로 비폭발성 핵무기입니다. 즉, 기존 핵폭탄과 달리 버섯처럼 거대한 화염과 파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폭발해도 불꽃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력은 일반 핵폭탄보다 2배나 강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적국이 감히 우리와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요? 미스 월드와 미스 인디아는 모두 알고 있지만 미스 AI는 무엇인가요? AI는 인공지능의 약자입니다. AI는 켄자 레이리라는 소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이 아닌 인터넷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이기도 합니다. 켄자 라일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는 그녀와 같은 인플루언서가 수천 명이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500명의 참가자가 AI 인플루언서들과 경쟁하는 미스 월드 스타일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1,500명 중 모로코의 켄자 레이리가 미스 AI로 선정되었습니다. 켄자 라일리는 인스타그램에서 건강 및 뷰티 콘텐츠를 제작하는 AI 모델입니다. 인간처럼 매우 현실적인 외모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미스 AI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AI 모델을 보면 그녀가 인간인지 AI인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산만한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으며 지구를 완전히 파괴할 확률은 72%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직 걱정하지 마세요. 소행성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14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 소행성은 2038년 7월 12일에 지구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사는 이중 소행성 리디렉션 테스트 DART라는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임무의 주요 목표는 우주에서 지구로 향하는 소행성을 감지하고 지구에 충돌하지 않도록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임무의 일환으로 그들은 이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사는 이 소행성이 지구를 파괴할 위협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제 걱정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벵갈루루에 본사를 둔 인도의 스타트업인 아카시랩 인간이 우주에서 살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우주 서식지를 설계했습니다. 이 집은 본질적으로 우주주택입니다. 이 집은 616명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카시랩은 이 프로토타입을 스페이스 헤비타트, 스페이스 HAB라고 명명했습니다. 스페이스 헤브는 지구에서 우주에 도착한 후 완전히 확장하는 데 7일이 걸리는 등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탁월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집에서 우리는 달에서 쉽게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로봇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진실은 이 로봇의 이름이 로봇 감독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봇은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 어느 층이든 업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로봇입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표준 근무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자체 직원 신분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해야 할 진짜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 자살인지 여부입니다. 한국 노동법에 따르면 인간이나 로봇 모두 주당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초과 근무를 해야 한다면 주당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로봇은 주당 표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초과 근무 스케줄이 없습니다. 인간과 달리 이 로봇은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거나 내가 왜 살아있나라고 생각하는 감정이나 심리적 감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로봇은 단순히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부러진 것뿐입니다. 로봇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내비게이션 센서 오류로 인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소셜 미디어용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자살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한국 시의회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문서, 공공정보, 예산 및 기타 정부 내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결국 로봇은 뇌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친구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만나요. 지금 마하바라타 책을 주문하세요. 링크는 이 동영상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